우리나라 농업의 문제. 이번에는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언론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농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농수산물 가격의 급등과 농업 인구의 감소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농산물 가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음에도 잘 조절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농업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물가 불안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영세한 농업 구조로 언급되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농경지가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농업 강국 네덜란드보다는 평균 5배, 이웃 일본보다는 6배가 비쌉니다. 이런 환경에서 땅을 사서 농지를 넓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 사랑이 만든 풍경입니다. 경제학을 배운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투입 비용 대비 생산 효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큰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농업에 투자하는 경우 워낙 비싼 농지 가격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두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자기 농지가 없는 분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다면 가진 투자금의 대부분을 농지 구입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 수는 얼마나 될까요? 1960년 당시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2,500만 명이고 약 70%가 농업에 종사했다고 가정하면 농민은 약 1,750만 명이었고 비교적 통계가 정확했던 2000년도의 경우 농민 수는 약 403만 명이며 2010년 306만 명, 2015년 257만 명, 2020년 231만 명, 2023년 209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인구수가 5,175만 명 정도이니 농업 인구는 약 4%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농가 수는 어떨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농가 수는 99만 9천 가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2022년 국내 농가 수는 102만 3천 가구로 100만 가구 선을 턱걸이했으나 1년 만에 2만 4천 가구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 대비 2.8%피 상승했습니다. 농촌의 인구 절반 이상이 65세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7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도 36.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65세 미만으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은 100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농지 소유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농가의 절반이 넘는 52.2%는 경지 규모가 0.5헥타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5헥타르의 땅은 가로 50m, 세로 100m의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경지 규모가 0.5 이상 1헥타르 미만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21.3%입니다. 전체 농가의 73.5%가 1헥타르, 즉 가로 100m, 세로 100m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셈입니다. 농축산물 매출액을 한번 볼까요? 농축산물 판매 금액은 농가의 83.3%가 5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만 원도 넘지 않는 가구의 비중도 64.5%에 달했습니다. 농가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1년 동안 농축산물을 팔아 수입 1,000만 원도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억 이상 농산물 판매 가구는 4.2%로 약 4만 2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농가가 얼마나 영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은 차례로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중국, 북한, 베트남도 다른 방식의 농지개혁이 단행되었죠. 우리나라 농지개혁의 원칙은 경자유전이죠. 즉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소작농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농민이 자영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영농이 늘어나면서 농업 생산성이 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의 의견은 지주보다는 자영농이 농장 관리에 더 신경을 쓰니 늘었다는 견해가 있고 반대로 지주가 농장 관리, 자본 및 자재 조달의 관여를 통해서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사라지면서 생산성은 늘지 못했다는 견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영농이 되면서 우리나라 농업 생산성이 늘어났다고 여기실 겁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북한, 소련의 집단 농장 사례를 들어 자영농의 생산성 향상에 무게를 두는 편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늘어난 것은 자영농, 소작농의 형태보다는 1960년대부터 삐뚤삐뚤하던 농지를 사각형으로 정비하고 농로를 개설하고 농수로를 신설하고 저수지를 정비하는 등 농업 기반이 정비되면서부터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닥친 현안인 농업의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의 선행 사례가 없으면 제도 개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 정치인, 농민.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방 후 약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업이 영세하다는 것입니다. 1950년 토지개혁 이후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농업은 통계가 거의 없어서 누구나 잘 모릅니다. 통계 지표와 인식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농업을 외국과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대부분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낭만적인 분야가 농업이죠. 우리 농업 구조와 비슷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던 싫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본은 농업을 잘하고 있을까요? 수출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국가이지만 농식품 수출은 쥐꼬리만 합니다. 일본도 농업에 관해서는 실패한 국가지요. 그런데도 일본은 벌써 농업, 농지에 관하여 구조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농업을 규모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일농가가 농사짓는 땅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최소 수만 평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잘 알다시피 요즘 농사에 필요한 터렉트 등 기계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하면 이 비싼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각 마을마다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 영농조합 같은 단체를 만들어 비교적 싼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필요한 날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농민을 위해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산물 가격을 낮추면서 농민의 소득도 올리고 일반 국민들도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업의 개혁에 관해서는 국민정서, 정치인의 표 문제 등으로 논의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세농에 손해가 갈 것 같으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이 거의 다 늙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아마 농촌은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견디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